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추운 겨울이 되겠네요. 그리고 길게 비하기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여름이죠? 굉장히 푹푹 찌고 덥습니다. 그리고 비도 자주 오고 장마철인데 날씨는 더운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은 한겨울인 것 같아요. 한겨울. 뭔가 사람들 표정이나 분위기가 약간 이 사르는 판을 걷는 느낌이에요. 마음은 차가워요. 그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눈치 못 채고 있는 분들이 좀 있지만 올해는 그래도 아 이거 참 장난 아니구나, 좀 힘든데 앞으로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안 좋다는 거는 작년에 어느 정도 제가 예감했던 거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 예상했던 것보다. 일단 사람들 마음이 왜 춥냐? 뭔가 뜻대로 되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일이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추운 겁니다. 일단 뭐 취업 준비하려는 분들은 취업이 잘 안 되죠. 원하는 것에 이제 못 들어가죠. 그리고 자리가 잘 안 나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가장 힘들다 그래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이제 뭐 월급쟁이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 방송에도 이제 자영업자분들 좀 계시고, 뭐 배달 라이더 분들, 화물차 기사분들, 이분들도 엄연히 따지면 개인 사업자입니다. 종소세를 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일이 없다, 주문이 안 들어온다,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분들도 어느 정도 예감했을 거예요. 올해 참 쉽지 않겠구나 예감했는데 이 정도의 줄이야. 근데 과연 올해만 안 좋을까요? 올해 어떻게 지나가기만 하면 내년은 괜찮을까?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안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쭉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거나 뭔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그럼 사업하는 분들이 왜 어려움 호소하냐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대출이 없는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업자들 보면 다 영세하거든요.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사고 뭐 좀 은행에 좀 돈이 많고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상당수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제 대출 받아 시작하거든요. 주담대나 아니면 신용대출로. 그러니까 사업 시작할 때부터 빚쟁이입니다. 자영업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대출 받긴 했지만 그래도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뭐 매달 갚아 나가면 되죠. 근데 잘 안 되죠,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도 잘 안 돼요. 오히려 요즘에는 프랜차이즈가 더 부담스러워. 왜냐?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더 비싸요. 여러분 아시겠지? 프랜차이즈는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갑니다. 내려간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지. 근데 여러분 프랜차이즈 음식 같은 거 자주 사 먹어요? 뭐 사먹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좀 숫자를 줄일 거예요. 한 10번 시켜 먹으면 7번 줄인다거나, 7번 시켜 먹으면 5번 줄인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시켜 먹는다거나. 왜냐? 비싸잖아요. 우리가 한번 편하게 시켜 먹기에는 좀 가격 부담이 있어요. 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3만원이에요. 무슨 사이드 메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꼴랑 치킨이야, 치킨.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배달치킨 부담스러우니까 뭐 마트 치킨이나 아니면 그 냉동닭 있죠? 그거 사가지고 데워 먹습니다. 그게 더 싸거든요. 물론 맛은 프랜차이즈가 더 있지. 근데 우리가 그 프랜차이즈 치킨을 먹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이 대체물을 찾는 거죠. 피자 같은 경우에도 프랜차이즈가 맛있긴 한데 비싸죠. 그래서 뭐 할인 프로모션이 뭐 많이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안 먹죠. 그래도 정 피자가 먹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마트 가서 냉동 피자 사옵니다. 냉동 피자 싸거든요. 냉동 피자 그 한 판에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합니다. 마트 가면 세일하면 3,000원대 후반대까지 해요. 물론 맛은 프랜차이즈 훨씬 더 낫죠. 그런데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그래서 확실히 좀 배달 장사 하시는 분들은 올해 좀 많이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올해만 힘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좀 밖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물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빚쟁입니다. 네. 전부 다 빚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또 화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화물차가 필요하고 노란색 넘버가 필요합니다. 노란색 번호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화물차 엄청 비싸요 여러분. 진짜 비쌉니다. 유튜브 보니까 25톤 뭐 스카니아 볼보 거의 3억 가까이 합니다. 3억 가까이. 거래란 집입니다. 집. 뭐 현대 시언트 같은 경우에도 25톤이면 한 2억 초중반대예요. 차 한 대. 근데 그런 차를 일시불로 덜컥 구입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화물차분들 대부분 오라이브예요. 오라이브. 자본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차 파는 데서 이제 오라이브를 해주거든요. 그럼 매달 나가는 돈이 한 350만에서 400만원 사이. 숨만 쉬어도 할부금으로. 거기다가 이제 노란색 넘버 번호판 또 한 4, 5천만 하거든요. 근데 번호판 살 돈이 없잖아. 그러면 번호판을 임대해가지고 번호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매달 이제 약정을 해서 한 20만원씩 20에서 5만원씩 저감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야. 거기다 보험료까지 있죠. 근데 요즘에 화물도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좀 채무가 있는 분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채무가 있는 분들은. 채무가 있으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빚을 갚아야 됩니다. 갚기 싫어도 갚아야 되는데 점점 갚아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갚지 못할 대출은 받아서는 안 된다. 갚지 못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갚기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뭐 대출 받아서 뭐 해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투자나 사업이나 무턱대고.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외제차 뽑고 명품백 사고 해외여행 갈 때가 아니라 최대한 돈을 저축해서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될 텐데 버블이 심하게 끼어 있어서 사람들 현실 자각이 너무 없다. 지금도 외제차 뽑고 명품백 사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아서 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돈이 없는데 여행 간다고. 아니,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여행을 왜 가냐. 일종의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현실이 안 좋으니까 외국 가면 좀 잊을 거 아닙니까. 분위기 한계차 안에서 가는 건데, 근데 여행 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지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여행갈 여유가 안 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여행 많이 간다고 하면 잘 먹어 잘 사니까 여행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현실은 완전 정반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손대는 일이 많고 책임지는 일이 많다는 거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예요? 전문직 아닙니까? 의사, 변호사,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직업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직업 가지신 분 대부분 워커홀릭이에요. 워커홀릭. 퇴근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갈 때도 일할 거 들고 나옵니다. 노트북하고 서류하고 같이. 자연 시간도 부족해요. 주말 나와서 일합니다. 보통 여행 가려면 한 4일에서 5일? 넉넉 잡아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빼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안 나요. 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고. 돈을 많이 번다는 그만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 내가 내팽개치고 여행 갈 수 있겠냐고요.
못 갑니다.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못 가요. 최대한 저는 저축해서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될 텐데, 대비하는 사람만 대비할 겁니다. 대비 안 하는 사람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뭐 제 얘기 안 들을 사람 안 듣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라 대비하셔야 돼.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누구를 뭐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나만 안 당하면 돼. 나만. 어차피 주변 사람들 중에 허짓거리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붙잡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갈 때까지 간 사람들 괜히 뭐 교화시켜봐야 교화 안 돼요. 안 바뀝니다. 어차피 그대로 쭉 살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빚내가지고 뭐 차 뽑고 백 사고 할 사람들은 누가 말린다고 해서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비두세요. 내비두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들이 스스로 감당하게 두세요. 그냥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만큼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각자 도생, 각자가 대비해야 돼. 각자가 책임져야 되고, 옛날처럼 뭐 서로 상부상조, 품앗이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함께라는 말, 이 투게라는 말 못 씁니다. 싱글이에요, 싱글. 각자 뭔가 일 벌린 게 있으면 각자 해결해야 되지. 내가 친하니까, 주변에 있으니까 누가 도와주겠지,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만큼이라도 각자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썰 풀어보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간 지나고 나서 스스로 깨닫게 두는 게 낫습니다. 지금도 버블이 심하게 끼어 있습니다. 버블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 빠지긴 했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언젠간 빠지겠죠. 근데 버블 빠지고 나서 현실 자각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미지 세게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리 좀 사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만큼은 다가오는 어떤 경제 위기나 안 좋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데미지를 최소화하시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돈 쓰는 사람들, 뭐 빚내서 뭐 하는 사람들 말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대로 살게 내비두십시오. 우리만 데미지 안 입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